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 얘기로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가장 비정치적일 것 같은 이 기관이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하듯이운가. 그러니까요. 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신 개인의 의혹과 문제점도 이슈가 됐습니다.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 특혜 채용, 거짓 해명과 위증, 3억 원대 평창동 부동산의 불법 증여 등등등등.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건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창피해서라도 빨리 옷 벗고 어디 좀 숨어 살든지 해야 될 정도인데 저렇게 변명을 놓는다는 건 사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사편찬이라는 공적인 임무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공적인 기관 얘기.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만 이 국사편찬위원회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900명의 국가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국절 교육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해서 국경일로 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6년에 동아일보 외부 칼럼으로 시작해서 뉴라이트 자유주의 연대가 국민운동을 벌이고 한나라당이 그러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라고 이제 나섰던 거죠. 예.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분단 상황에서 남쪽에서 먼저 정부를 세운 거지 전체 통일된 대한민국을 세워야 그때가 건국절이 제대로 되는 거죠. 취지하고 맞지 않고. 또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건국절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요. 우스지만 48년부터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48년이면 일본은 47년에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48년부터 존재하고 47년에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니까 달라고 니들 다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보수적인 주장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정말 경악을 할 노릇입니다. 그러네요.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함부로 건드리는 일부의 주장을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가 공직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유영익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이념적 성향 때문에 생긴 일일까요? 일정 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대학 강의 시간에 뉴라이트 교과서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학생들에게 항의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서 고집대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조직 이렇게 흔들리는 건 참 곤란한데요. 곤란하죠. 우리나라 역사적 사료들을 조사하고 모아서 보존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 대한민국사, 한국사론 지금까지 한번 기록을 보니까 81종 1600책에 이르는 방대한 성과를 남겼고요. 이것들을 다 교육용 콘텐츠 일반 보급용 콘텐츠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갖고 보급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역사 연구를 위해서 사료를 찾아서 일일이 따로 모아서 연구하고 분류하고 또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현장들을 다 또 발로 찾아다니고 하지 않아도 국사편찬위원회가 다 찾아다니고 모아서 확인해 놓은 것만 봐도 자기 역사 연구를 그걸 토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작업으로 이루어 놓은 사료 수집의 편찬의 번역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답니다. 상당히 뛰어나다는 건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글쎄요. 판단하기에 역사학자들의 입장도 좀 살펴봤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역사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럼 국사편찬위원회가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라는 거 있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맡아서 하고 또 역사 교과서 검증에 또 나서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성격과 구조가 좀 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교육부가 주도해가는 교과서 제작은요. 국가적인 역사 편찬과 국사 편찬과 섞는 거는 곤란합니다.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짤막짤막하게 고루고루 담길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5.16은 쿠데타냐 아니냐, 광주는 항쟁이냐 아니면 사태냐, 또는 이승만 대통령은 잘했냐 못했냐, 이거는 어떤 판단인데 국사편찬위원회가 그걸 갖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할 수 없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거는 국민이 국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좋은데 예. 점수 점수 관리, 스펙 쌓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아하. 한국사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하고 또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이제 벌이다 보니까 조직에 뭔가 누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국가 역사의 편찬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적인 직무를 맡으려면 최대한 공정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물론이죠. 그런데 정권 바뀐다고 그 색깔에 맞는 사람을 국사편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자리 하나 챙겨주는 행태가 이거는 결국 나라의 역사, 국사를 정치 도구로 쓰겠다는 발상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역사를 순수하게 연구한다고 해도 입장이 다른 경우는 그렇죠. 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다른 편, 자기와 입장이 다른 편의 연구 내용 중에서 정말 정확하게 조사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예. 문제 제기할 것은 문제 제기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그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싸우는 상황에서 보수 쪽이니까 건국조를 받아들여서 국사편찬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교육을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무원한테 시킨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예.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 학자들이 더 철저한 고증을 놓고 옥신각신할 때 내 편만이 네 편만이 할 때. 그때 중심을 잡아줘야 그렇죠. 할 역할을 맡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달려나가면 안 되는 거죠. 곤란해지는 예. 거죠.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세를 높이고 업무 영역을 높이는 건 좋은데 위원장이 정치적인 무게를 가지려 하지 말고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대통령부터 국사편찬위원장을 임명할 때 역사학계에 정말 명망 있는 분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제대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분으로 임명해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예, 되네요. 정치적 색깔 뚜렷하다고 좋다고 수첩에 있다고 임명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